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로 강화했지만 이번에 잡지 못하면 하루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코로나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150명. 명수도 많기도 많지만 이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많다고요?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지금 거의 80% 육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감염 상황도 심각하지만 비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7월 7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4차 대유행 진입의 초기 단계라고 방역당국이 얘기했던 그 시점 무렵까지는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높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8%까지 비중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변이 바이러스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접촉이 이루어져서 비수도권까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예전에는 뭐 어떤 그 가족 간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사람들 간의 전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서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서울, 경기 이 부분만 주목해 왔는데 비수도권에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비수도권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전환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비수도권 한 최근 다섯 정도를 보면 20%를 꾸준히 넘고 있거든요. 네. 뭐 299명, 316명, 288명, 다시 또 303명 이런 식의 추이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지금 서울, 경기만 잠깐만 벗어나도 가까운 데 가면 그러니까 밤에 영업 제한이 없는 곳에 가면 수도권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휴가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바닷가 가끔 가끔 뉴스에 봐도 뭐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몰려 계시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데 뭐 숙박업소도 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풍선 효과처럼 비수도권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쪽에 감염을 시킬 뿐더러 그 안에서 또 교차 감염해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와서 수도권에서도 퍼뜨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셨을 때는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뭐 이게 모임 제한 숫자도 없기 때문에 노처 함께 놀러 간 분들끼리 교차 감염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올라와서는 또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 퍼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막 기온 올라가는 거 보면 막 30도 이상으로 더워서 사실상 피서철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피서철에 사람들이 막 비수도권으로 가서 몰려서 같이 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확산되고 거기서 또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부가 비수도권의 이 거리두기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사람들을 막는 건 이거 통행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역차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도 단계를 좀 상향 조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도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제한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신호를 좀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에 그래서 단계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백신 상황도 좀 보죠. 오늘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1차 접종, 자율 접종 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24일까지 접종이 시행이 되는데요. 뭐 이번에 이제 백신의 그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했던 그 20만 회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원 종사자나 운수 종사자, 택배 기사, 환경 미화원, 이렇게 접종 효과를 이런 분들, 접촉자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자체 자율적으로 일단 접종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콜센터, 아동 노인 돌봄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경로당, 노인 복지관 종사자 등 한 4만 명도 좀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55세 이상, 50대 후반에 계신 분들 백신 사전 예약 받았는데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뭐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한테 먼저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2030 젊은 세대가 훨씬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접촉량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먼저 맞추는 게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했었을 때 그 치명률이라고 할까 그 중증으로 번지는 확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젊은 층이라고 해서 먼저 그러니까 확산도가 더 높으리라는 보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우선 접종을 해줘야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으로 번지지가 않다.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1단계 그러니까 1차 접종한 게 30%가 겨우 넘었고 2차 접종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말씀드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1차 접종 30% 했으니까 젊은 층으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55세 이상 50대 후반 그 사전 예약, 백신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시스템이 먹통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50대들이 맞을 수 있는 약은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갖고 예약을 받든 거 해야지. 오늘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해놓고 약이 떨어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12시 잠 안 자고 예약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저는 그 나이대가 아니라서 해줄 수 있지만 솔직히 아버지 나이대들은 전부 다 지금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자체를. 이게 무슨 뭐 대학교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하고. 갑자기 물량이 소진이 돼서 일시 그 예약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까지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뭐라고 해명합니까? 일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보건복지위에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해서 상세히 안내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요. 3분기에 한 8천만 회분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월별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대략 제약사하고 합의를 봤지만 주 단위로 들어오는 물량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 그 신청을 받았던 건 주 단위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다 그러니까 예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지금 8천만 회분 들어오는 것은 큰 무리 없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니까 오는 19일부터 2차 예약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꺼번에 막 빨리 접종을 받겠다고 해서 몰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버나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린 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다시 예약 접종 그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신청하시면은 충분히 접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혼선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신호 국민들한테 주지 말고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방역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